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언론에서 보도된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에 관해서 대구시장 선거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홍준표 시장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가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표 대표께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내란 수괴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난 4년간 100번 넘게 고발해온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비겁한 병명으로 일관하는 자들은 인간 말종들이다라는 어느 시민의 말씀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경제와 외교를 파탄시키고 있는 자들이 내란 세력이 아니고 그 누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12.3 내란 사태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아직도 있고 3일 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내란 행위라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자가 정작 본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자신의 최측근이 1,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대납한 지금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일 저희 단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는 국민 분노하게 만드는 12.3 내란 비호 망언이나 중단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처럼 온갖 추태 부리지 말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나 성실하게 임하라. 2024년 12월 26일 뉴스타파는 홍준표 대구시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재기 씨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씨는 홍 시장 스스로도 측근이라고 밝힌 인물로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하던 2014년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인물로 공사 채용 비리, 주민소환 명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명태균이 실질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는 대구시장 선거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홍준표 시장과 관련하여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측근 박 씨는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묻거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여론조사비로 2022년 3월 2일에는 500만 원, 2022년 4월 22일에는 1,000만 원, 도합 1,5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선거 캠프 차원의 여론조사였다면 선거 비용으로 당당히 지불하면 되지만 미래한국연구소 계좌가 아닌 강혜경 씨 개인 계좌에 차명으로 입금했어야만 했던 것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명부가 당시 여론조사 표본으로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홍 시장 측이 명 씨에게 대구 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단을 넘겼고 이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강혜경 씨는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각 책임 당원들의 응답 결과가 담긴 로우 데이터를 홍준표 캠프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가 담긴 책임당원 명부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까지 실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뉴스타파는 홍준표 시장과 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최근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 자체를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홍준표와 박재기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에 대해 처벌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홍준표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될 목적으로 명태균이 피고발인 홍준표를 위해 실시한 8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인 1,500만 원을 피고발인 박재기가 명태균에게 대신 납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부받았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피고발인 박재기도 피고발인 홍준표의 최측근으로서 피고발인 홍준표의 대구시장 당선을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에게 대납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발인 홍준표를 위하여 기부 행위를 하였으므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아울러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당원 명부를 여론조사 업자에게 넘기고 이를 토대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 로 데이터를 후보자에게 다시 넘기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홍준표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측의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4만 4천 명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주체인 당원의 동의 없이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명태균 측이 피고발인 홍준표를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하거나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여론조사 결과인 로우 데이터를 제공받았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구시장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마치고 한 가지 여론과 언론과 국민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이미 서울시장 오세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최측근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금일 이와 같은 상황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고발을 창원지검에 직접 하였습니다. 창원지검에서는 이 내란 시국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든 관심사가 내란 사태에 쏠려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세훈, 홍준표에 대한 신속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고 또 본회의가 계셔서 또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